분석 오늘은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한정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러닝 교육기관에서 16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2020년 7월부터 주식회사 한정혜라고 1인 기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전문 영상을 제작한 건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강의를 일단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핸드폰 영상 편집이나 디자이너 없이 디자인하기,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강의를 하고 있고 디자인이나 일러스트, 영상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3가지 꼭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 블로그나 SNS를 해야 하는지, 그럼 블로그랑 SNS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SNS 채널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렇게 3꼭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왜 블로그, SNS를 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블로그나 SNS는 개인의 노력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카페나 밴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활동을 해서 함께 키워나가야 하는데 나의 노력만으로 키울 수 있는 게 블로그나 SNS 채널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뭐 카페나 함께 활동하는 그 폐쇄형 SNS도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블로그나 SNS 채널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채널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채널을 먼저 키워야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채널을 각각의 특성별 고려해서 다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우리가 한정된 자원 안에, 한정된 시간 안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채널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를 고려하시면서 내가 어떤 채널을 해야 하는지, 먼저 키워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블로그와 SNS의 차별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주요 키워드가 상위 노출이에요. 일단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면 1페이지에 나와야 된다, 뭐 몇 번째에 나와야 된다, 이런 상위 노출이 중요한데 상위 노출이 되려면 경쟁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해요. 그러려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써야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글이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그럼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은 정보성 글, 읽고 유익하고 이것이 도움이 되는 글을 좋아하고요. 반대로 싫어하는 글은 광고성 글, 우리가 무료로 이 플랫폼을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 자신을 판다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그런 것을 파는 홍보성 글을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실제로 네이버에 광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 광고가 있죠? 그러면 네이버가 싫어하는 광고고 검색 엔진에 걸릴 텐데 상단에 노출이 된다? 그건 검색 엔진이 싫어하지 않는 방식으로 광고를 마치 정보인 것처럼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결국 네이버 검색 엔진이나 알고리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제대로 파악해서 네이버가 싫어하지 않는 글을 써야 하고 광고이지만 정보처럼 글을 써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SN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그의 키워드가 상위 노출이었죠? SNS의 주요 키워드는 팔로워예요. SNS에서는 친구가 많을수록 내 글을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글을 많이 보면 광고나 마케팅이 될 확률도 더불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서는 팔로워 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볼륨을 얼마나 키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글은 누구의 글일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친구고 그 친구 중에서도 나와 관계가 많은 사람의 글이 제일 먼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SNS에서는 너와 나, 우리, 함께 라는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NS는 그래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친구 마케팅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좋아요, 댓글 달아주고 참여하게 유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와 SNS의 차별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시스템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당연히 똑같은 노력을 들여도 더 디지털 마케팅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SNS의 종류와 채널별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틱톡 굉장히 많죠. 유튜브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내가 시간도 없는데 이걸 언제 다 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각 채널별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용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제약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특성에 대해서 잘 파악하신 후에 먼저 하실 것, 내가 무엇을 먼저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시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스토리는 카카오톡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붐이 일었을 때는 생각을 했지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카카오 스토리에는 주인공이 없어요. 다 아이들 사진으로 이제 도배가 돼서 이게 맘카페랑 다른 게 뭐냐라는 얘기도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너무 주부 타겟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부 타겟의 SNS 마케팅에는 탁월한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가 아닌 혹은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인기도가 하락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제가 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다양한 SNS 채널을 관리하지만 실제로 검색이나 저장에 있어서는 좀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올린 피드를 한번 찾으려면 계속 올려야 되고 하루에 2-3개 올리시는 분은 1년 전 걸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를 이런 기록이나 저장용으로 활용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 스토리에는 날짜로 검색도 가능하고요. 그때 올렸던 글이나 영상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서 다른 SNS 채널을 관리하시면서 그대로 복사 붙여해서 바로 카카오 스토리에 한번 기록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는 이미 한물 갔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급할 때 검색을 할 때 제일 먼저 켜는 창도 네이버예요. 그리고 지금 MZ세대들도 사실은 블로그를 오히려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들은 자신의 기록용으로 좀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가 요즘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로그는 죽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지만 물론 그 성장세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늙어 죽기 전까지는 사실은 병행하면 병행했지 블로그를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은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블로그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중요한 건 블로그에서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신다면 2-3개월은 꾸준히 1일 1포스팅을 좀 하셔서
나의 블로그가 검색이 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최적화 위치에 올리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블로그에서는 키워드나 제목 그리고 글의 순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은 블로그랑 또 사실 마찬가지예요. 약간 이제 속된 말로 노인네들만 한다는 소리들도 좀 많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은 다 인스타 본다 얘기를 하지만, 페이스북에는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MZ세대들도 재미있게 활동을 안 하지 눈팅은 다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전 연령을 상대로 실제로 내가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인맥 확장을 위해서는 페이스북도 제가 추천드리는 채널이고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페이스북에는 있는데 인스타그램에는 없는 기능이 있어요. 공유. 그렇죠. 공유도 있고, 확장성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페이스북에는 있는데 인스타그램에는 없어요. 공유하기와 링크가 페이스북에는 있지만 인스타그램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내가 어떤 피드를 올리고 공유하고 싶어도, 링크를 연동해서 바로 넘어오게 하고 싶어도 어려워요. 그런 확장성이 페이스북이 훨씬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와 가장 근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 인스타그램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30대 중반 이하의 젊은 여성들이 예쁜 거, 좋은 거, 남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어떤 디자인된 결과물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시각적인 업종에 굉장히 강세가 있어요. 이 채널은 뷰티나 디자인이나 뭐 먹거리나 이런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인스타그램은 안 할 수 없는 채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시작해도 다른 채널에 비해서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페이스북이니 뭐 카카오 스토리니 다 어쨌든 친구들이 있어야 되지만, 인스타그램은 내가 오늘 시작해서 팬이 하나도 없어도 해시태그로 인해서 내 글이, 내 피드가 검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굉장히 어떤 제품이 있어서 급해, 홍보를 해야 돼, 마케팅을 해야 돼, 팔아야 되면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꼭 고민을 해봐야 돼요. 듣고 아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채널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나인가, 제품인가, 내 비즈니스인가, 내 브랜드인가, 그걸 고민해서 나한테 꼭 필요한 채널을 지금 어렴풋하게나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내 사업에 꼭 필요한, 혹은 내 지금 상황에 꼭 적합하고 내 성장에 가장 꼭 시급한 그 채널을 선택하셔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채널별 특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작하시는데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이라도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